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모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벌써 또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초심 다지면서 천천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말이었죠? 토요일 새벽으로 기억을 하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검은 백조라는 뜻을 가진 블랙스완 사태가 역시나 또 일어났네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희귀하고 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청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초록색 짝대기 길게 뻗은 게 보이시죠? 블랙스완이 덮인 코인 시장이었다. 이 탐욕이 초래한 자멸이라고 하면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조리 다 청산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죠. 선물 거래는 무조건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루에 본인이 8시간 이상 차트를 공부하지 못하는 여건이시라면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정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만 한다. 이러면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2배, 3배짜리도 싹 다 모조리 털렸습니다. 웬만하면 근처에 가지 마셔라.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트럼프의 관세 선언이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죠.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27조 원 정도 증발이 되면서 역대 최대 청산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카운팅되지 않은 그런 모든 거래까지 포함한다면 30조 원, 40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하면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 심리를 느끼셨겠지만 우리 구독자님들과 투자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은 줍줍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시드가 없어서 더 못 사가지고 좀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3,000원 극 초반대 일시적으로 이자도 잠깐 좀 보였던 것 같은데 댓글에 보이는 것처럼 시드가 없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어떻게 보면 2번 다시 안 올 기회 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해당 댓글들을 보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단단한 내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춤의 찬스라는 거 리플 떨어져서 한 구독자님은 3,250원에 풀매수한 분도 계시네요. 이런 평단가가 어느 순간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면서 효자 노릇을 할 시기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즌 종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 위협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당한 게 많았다 보니까 사실상 2025년 자체가 지금 계속 힘든 시장만 보여주고 있죠. 공포지수 자체는 급하게 좀 뛰었지만 스마트머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견딜만 했던 그런 주말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트럼프 발언 자체가 억토버가 끝나고 시즌 종료인 게 아니라 협상 전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미 털기를 하는 이따가도 언급드리겠지만 시장 조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한번 털어먹고 가는 모멘텀을 연출시켰지 않았나. 그러면서 공포 탐욕 지수도 하루 만에 거의 40포인트 정도 뚝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극단적 공포를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빅세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또 크게 털어줬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 또한 나올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충분히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지명이 됐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서 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사람인데요. 그녀를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적 용기를 가진 사례 중 하나라고 칭찬하면서 저번 주말에 지명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도널드 트럼프가 수상자 후보자에 있어서 정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불발된 거죠. 이 도널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까지 못 받게 되었으니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발 이슈를 그들이 활용을 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전달드려 봅니다. 제이콥 킹이 말한 것처럼 이번에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폭락, 주식시장도 크게 폭락했죠. 우연이 아니라 시장 조작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말에 사실상 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막 4조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다 보니
그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소나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버틸 수 있는 내공과 펀더멘탈에는 확신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걸 늘 강조드려 왔죠. 이번에 또 하이퍼 리퀴드 관련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의 한계점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 하이퍼 리퀴드 뒤에도 전주들을 봤을 때 유대계 금융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물론 가장 1차적인 충격이었겠지만, 이런 부가적인 부분을 또 천천히 면밀히 보게 되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한 시장 조성자, 그 마켓메이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나와서 트위터를 올린 적이 있었죠. 이제 NDA가 끝났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NDA는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서 비밀 유지 협약이 이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실을 말해줄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XRP에 대한 나쁜 가격 움직임은 대부분 많은 마켓 메이커들이 차트에 앉아서 채팅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UR을 그리는 고래그룹이라는 것을 알아달라. 그들이 AI를 통해 시장을 조작하고 특히 XRP 같은 경우는 SEC 소송으로 누르면서 개인이 절대 쳐다도 보지 못하게, 그리고 기관들이 꾸준히 매집할 수 있게끔 시나리오를 연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하는 XRP는 가격에 대한 조작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사화까지 됐었죠. XRP가 가격 정체에 있는 것은 암호화폐 전문가에 따랐을 때 다크풀 거래가 원인일 수가 있다. 이 투명성 있게 오더북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불투명하게 비공개로 그들끼리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면서 세력들의 손바꿈으로써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고 폭락까지도 연출하는 그런 시장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월가에서 만든 EDXM 거래소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스왑과 같은 유대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합작을 하면서 그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 여기 나오는 뭐 GSR이라든지 세콰이어 캐피탈, GTS, 패러다임 등등 모두 다 그들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CG 창펑자원 안에요. 구글에서 해킹 경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트위터가 올라왔거든요. 어쩌면 북한 라자루스가 뒤에 붙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구글에서 가끔 이런 경고가 뜬다라고 하면서 이 바이낸스의 전 CEO죠. 창펑자오가 이런 사진을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러면서 북한 라자루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1차적으로 봐야 되는 안전에 유의하라,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분산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정도 활용해서 좀 분산화를 해놨고, 바이낸스 거래소나 바이빗 거래소 정도 해외 거래소로서 쓰고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라든지 기린 월렛과 같은 핫 월렛도 좀 쓰고 있고요. 또 콜드 월렛으로 디센트나 레저 지갑, 이 두 가지는 고정 댓글 통해서 할인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분산화 안 해두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법과 제도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분산화 작업을 미리미리 해두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최근에 주요 은행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G7 통화 연동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 위해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미국 쪽뿐만 아니라 독일의 도이체방크, 프랑스의 BNP 파리바, 스페인의 산탄데르, 영국의 바클레이즈, 더 나아가서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캐나다 쪽도 들어와 있죠. 일본의 미쯔비시, 미즈호도 들어와 있었고, 스위스의 UBS, 시티까지. 이것을 봤을 때 슬슬 유대계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금융에 대한 판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키포인트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닌 시대적 방향성 흐름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보이는 돈에서 보이지 않는 돈으로 블록체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블록체인 망들이 당연히 선택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들의 재단과 이 금융 엘리트의 세력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에 여기 나온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원장, 스텔라 네트워크 등등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분산하면서 꾸준하게 펀더멘탈을 확신하는 이런 코인들에는 오히려 호재 뉴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국세청 이제는 콜드 월렛까지 정조준을 가져가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탈세 단속 전면 확대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잖아요. 올해 들어서 다행히 2년이 유예되면서 2017년서부터는 이제 또 세금이 매겨질 것 같은데 이것을 탈세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결국에 세금 이슈가 생길 거를 알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제도권에 들어오고 시장이 커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와 내년 정말 기회 순간으로 일단 좀 받아들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시드가 좀 크다라고 하시면 꼭 암호화폐 전문 세무사 껴서 안전하게 코인 보관하시고 세금에 대한 이슈도 투명하게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트럼프 관세 발표 후폭풍으로써 현재 시장에 굉장히 공포감이 머물러 있는데요. 이제 10월 말 정도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열리게 되죠. 이 트럼프와 시 주석이 만나서 회담을 가질 수 있게 될지 아니면 정말 불발이 될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XRP에 대한 펀더멘탈은 꾸준히 확장이 되고 있네요. 사실상 가격만 조금 내려와 있지 가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바레인 쪽으로 확장을 했네요. 핀테크베이와 손을 잡으면서 이 RLUSD에 대한 결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리플사는 꾸준하게 기업 단위, 국가 단위로 확장을 하면서 지분을 사들이고 M&A를 하며 금융에 대한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토큰화된 시장은 올 수밖에 없고요.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리플 페이먼트의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들이 만들어가는 미래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번 주도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